반갑습니다 여러분, 내가이TV 이반장입니다. 자, 오늘은 제주에 사는 제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의 어머님 댁에 찾아왔습니다. 왜 지인의 어머님 댁에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도 무료공사 프로젝트에 신청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찾아주시는 걸 기다리기보다 제가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없나 여쭤본 결과 아는 동생의 어머님 댁 문제를 해결해 드리러 왔습니다. 사전 방문을 했을 때 크게 문제가 있는 곳은 사실 없었어요. 불편한 부분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들어가서 현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시골에 살고 계시거나 어르신분들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업자를 부르거나 사람들을 불러 고치려 하시진 않습니다. 금전적인 이유도 있겠고 불편함에 익숙해진 이유도 있겠지만 그 불편한 사항을 개선하면 보통 대부분 그런 생각들을 하시죠. 진작에 고칠 걸 그랬다. 물론 이 반장이 오늘 고쳐드리고 가서 차후에 어머님이 얼마나 편해지셨는지 들어봐야겠지만 아마도 많이 편해지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주 인트로 제주스럽죠. 자, 이렇게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돌담이 보이죠. 자, 지금부터 긴 말 필요 없이 현장으로 가시죠. 자, 제가 어제 일이 끝나고 저녁에 들려서 어떤 것들이 불편하셨는지 여쭤보니까, 자, 보이십니까? 이 수도 두 개가 보이시죠? 이곳은 제주도의 물부엌이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빨래도 가끔 하고 설거지도 가끔 하는 부엌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제주도의 전형적인 물부엌입니다. 자, 이 물부엌에 이 두 수도꼭지가 보이십니까? 지금 이 두 수도꼭지가 세탁기용 수도꼭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이렇게 옆에 세탁기가 있죠. 이 세탁기의 수도꼭지는 보실까요? 어디로 연결이 되어 있죠? 아,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이쪽에 연결이 돼 있고요. 자, 이건 당연히 냉수겠죠. 그리고 이 오른쪽 편을 보시면 두 개의 수도꼭지가 있는데 어머님 말씀으로는 왼쪽 거는 온수, 오른쪽 건 직수, 이 두 개를 하나의 수전으로 이용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의 수도꼭지로 연결을 해서 이용을 하고 계시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많이 불편하진 않으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래도 하나의 수전으로 교체를 해드리면 훨씬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부분과, 자, 화장실 안을 한번 보실까요? 화장실 안을 보시면, 자, 이렇게 욕조, 어이구, 이거 지금 욕조에 실리콘이 엄청 많이 떠있는 상태네요. 이 욕조 실리콘을 동네에 아는 지인분이 이렇게 쏴주셨다고 했는데요. 이 욕조에 실리콘들이 지금 많이 떠있고 그리고 지저분하게 쏴져 있는 상태라 어머님께서 보기도 싫고 곰팡이도 많이 썰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실리콘 처리된 부분도 새로 해주면 안 되겠냐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해결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자, 이렇게 싱크대를 보시면 이 싱크대 이 앞부분에 이렇게 곰팡이가 쓸어있는 실리콘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부분이 어머니가 곰팡이 제거를 위해 청소를 하실 때마다 실리콘이, 지금 보이십니까? 실리콘이 부분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게, 이 부분적으로 떨어지는 실리콘 때문에 청소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요쯤부터 한 요쯤까지 곰팡이가 많이 쓸어있는 부분까지 싹 제거를 하고 새로 실리콘을 쏴드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세 군데의 보수 작업을 할 건데요. 보수 작업을 하기 전에 첫 번째로 작업할 공간은 바로 이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를 이 반장이 리미바스에서 협찬받은 벽붙이 샤워 겸용 수전으로 교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두 아이를 해체를 해야 수전을 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늘 말씀드렸듯이 이 두 아이를 해체하기 전에 수도 계량기를 잠궈야 됩니다. 자, 시골집들은 수도 계량기를 찾는 것도 큰 일인데요. 자, 지금부터 수도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으러 가 보시죠.
여러분 찾았습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진입로 바로 옆쪽에 이렇게 숨어있는 수도 계량기를 찾았습니다. 자, 수도 계량기를 한번 열어볼까요? 수도 계량기가 맞죠. 자, 이 수도 계량기를 먼저 잠가 주겠습니다. 혹시 누수가 있나 한번 볼까요? 누수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뭐 계량기만 봤을 때 말이죠. 자, 수도 계량기를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잠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계 방향으로 꽉 돌려주십시오. 자, 계량기는 이제 잠겼을 겁니다. 이 계량기가 맞다는 말이죠. 자, 다시 가서 수도꼭지를 풀어보면 답이 나오겠죠. 자, 여러분, 계량기를 잠그셨다면 한번 이제 물을 틀어봐야겠죠.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안 나옵니다. 다행히 저 계량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씩 물이 나오는 건 계량기에서 여기까지 들어오는 수도 배관에 남아있던 물들입니다. 자, 왼쪽 온수는 아예 뭐 거의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이 좀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바로 수도꼭지 해체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체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체를 하실 때는 이 안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수도꼭지와 연결되는 부분, 수전을 달면 수전의 편심과 연결되는 이 부분이 손상이 없게 조심해서 수도꼭지를 풀러 주십시오. 가장 편한 곳을 고르시면 되는데 저는 이 밑부분 여기를 잡아서 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이 벽 안쪽에 있는 수전과 연결되는 부속에는 큰 이 지장이 없이 해체가 잘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직수 부분도 해체를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약간의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가까이서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여러분, 이 위에서 바라봤을 때 벽에서 나와 있는 이 부속이 길이가 다르죠. 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아이 같은 경우는 제 눈으로 봤을 때 한 1cm 정도 나와 있고요, 벽에서. 자, 왼쪽에 있는 아이는 한 4mm, 5mm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속이 나와 있는 길이가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수전을 연결했을 때 수전이 왼쪽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똑바로 설치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정면에서 한번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부속은 저를 정확히 똑바로 째려보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부속은 살짝 소심하게 이 왼쪽 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번 정면에서 보시죠. 느껴지십니까? 살짝 왼쪽으로 돌아가 있는 게, 이거 지금 수전을 설치했을 때 아주 이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지금 이 수도 배관은 이렇게 공사를 한 흔적들이 보이네요. 지금 온수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온 흔적이 보이고요. 직수 같은 경우는 밑에서 올라온 흔적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애초에 공사를 할 때 좀 정면을 잘 바라보게, 그리고 이 나오는 깊이를 잘 조절을 해서 부속을 벽 안에다가 심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뭐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 이 상황을 어떻게든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이 상황에 맞게 수전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벽을 까서 이 수전들을 정확히 바라보게 해주면 좋지만 대부분 현장에서는 이런 경우에 그냥 시공을 하곤 합니다. 왜냐면 또 벽을 까야 되는 공정이 들어가고, 또 이 부속을 바꿔주고, 이 수도 부속들을 또 커팅을 해주고, 아주 또 이 부분을 많이 손상을 다시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도 많이 나올 뿐더러 벽이 또 지저분해지겠죠. 이 공간도 물론 지저분해질 거고요. 그래서 크게 불편함이 없는 한 대부분 이 상태에서 시공을 하니까 이반장도 이 상태로 최대한 수전이 삐뚤어짐 없이, 뭐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최대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치할 수전은 다로스에서 나온, 자, 모델명을 볼까요? DV-600C라는 제품이네요. 자, 이 제품은 내가의 채널의 협찬사 리미바스에서 협찬해주신 물품입니다. 자, 박스를 개봉을 하면 이 안에 이렇게 샤워 호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본체가 있겠죠. 이 벽붙이형 수전이 하나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 샤워 헤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이 벽에다가 샤워 헤드를 거치할 수 있는
헤드 거치대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칼블록 2개와 피스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중요하게 설치가 돼야 하는 이 편심이 당연히 들어 있겠죠. 자, 이렇게 왕 2개, 그리고 편심 2개가 들어 있고 고무링 2개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이 편심을 설치해 줄 건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편심을 저 왼쪽 부분에 있는 저 부속에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가 오늘 공사의 가장 핵심이 될 겁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자, 여러분, 이 편심을 이 부속 안에다가 넣을 때는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충 이 테프론 테이프를 감기 전에 편심이 몇 바퀴 정도 돌아갔을 때 고정이 잘 되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 나중에 마지막 각도를 잡을 때 수평 작업을 할 때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그 사전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느낌을 한번 자연스럽게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몇 바퀴가 돌아가는지 한번 임시로 돌려보겠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 정도면 테프론 테이프를 감았을 때 5바퀴째에서 이 수평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도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걸렸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이 아이도 5바퀴째 요 각도에서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이 이 수전의 넓이를 재주십시오. 자, 이 수전에 편심이 부착되는 이 너트 부분, 이 부분의 폭을 재주십시오. 이 부분의 폭을 재는 이유는 나중에 수평 작업을 할 때 이 아이의 폭에 맞춰서 간격을 맞춰주고 그 다음 그 간격에 맞게 수평 작업을 하기 수월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이 폭을 재주는 겁니다. 자, 이 아이의 폭은 지금 12cm가 나오네요. 자, 정확히 볼 수 있게 이렇게 볼까요? 10cm를 먼저 보내놓고 12cm 나오네요. 보이시죠? 12cm가 나오는 거. 자, 12cm의 폭에 맞춰 수평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편심을 이 부속에 결합해 주기에 앞서 뭘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 아까 보셨던 부속 중 하나인 이 왕을 먼저 넣어 주십시오. 이 편심 안에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왕을 최대한 깊숙이 먼저 넣어 주십시오. 그래야 테프론을 감을 때 이 아이가, 이 왕이 방해를 많이 안 합니다. 최대한 깊숙이 넣어준 상태에서 나중에 제품이 설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왕을 벽 쪽으로 이렇게 반대로 풀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최대한 앞쪽으로 밀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 테프론 테이프 작업을 해야겠죠. 자, 이 테프론 테이프. 이 테프론 테이프는 말씀드렸듯이 15mm 배관을 기준으로 15바퀴에서 20바퀴. 자, 이 반장은 20바퀴를 감아주는데 보통,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왼쪽 부분이 지금 이 오른쪽 부분보다 벽에서 노출이 많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장은 이 왼쪽에 붙는 편심에다가 테프론 테이프를 좀 많이 감아줄 거예요. 왜냐? 덜 들어가서 이 편심이 조금 더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게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편법이긴 하지만 많이들 쓰시는 방법이에요. 테프론 테이프를 35바퀴 정도 감아줘 볼게요. 그 정도 감아서 이 아이보다 이 아이에 있는 편심이 더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자, 35바퀴의 테프론 테이프를 감아줬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많이 뚱뚱해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이 테프론 테이프가 많이 감겨서 뚱뚱해져 있는 편심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오른쪽에 부착될 편심에는 15바퀴만 감아줄게요. 최대한 편심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게 말이죠. 이 반장이 예상하기로 아마 이 편심은 사전에 몇 바퀴가 돌아가나 테스트했을 때 5바퀴였지 않습니까? 아마 4바퀴 정도에서 각도를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5바퀴를 돌릴 거고요. 자, 오른쪽에 들어갈 편심에도 왕을 먼저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 아이는 35바퀴가 아닌 평상시대로 15바퀴에서 20바퀴.
오늘은 이 아이에게 15바퀴만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테프론 테이프를 감으실 때는 여러분, 이 편심의 나사산 하나 정도는 웬만하면 남겨주세요. 그래야 벽 속에 있는 이 부속에 들어갈 때 스무스하게 자리를 잘 잡고 들어갑니다. 이번 장이 뭐 완전히 안 감진 않았지만 이 하나의 나사산 있는 부분만큼은 뚱뚱해지지 않게 지금 감은 게 보이시죠? 자, 이 두 개의 편심을 한번 부착해 보겠습니다.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자, 5바퀴째에서 12cm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해주면 되겠죠. 자, 우선 이 반장은 이 아이를 한 이 정도 우선 꺾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12cm가 지금 이 벽 안에 있는 부속과 부속의 간격을 한번 재볼게요. 지금 중간에서 중간, 싱에서 싱이 한 15cm 정도 나오는데요. 15cm면 여러분, 편심이 이렇게 됐을 때 15cm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좁아져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은 점점점 거리가 멀어지겠죠. 이 안쪽으로 들어오게. 지금 이 상태에서 이 12시 방향을 넘어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이 왼쪽에 있는 편심이 아주 중요한데요. 자, 들어갔고요, 잘.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자, 네 바퀴째에서 이 정도면 누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자, 12cm를 한번 맞춰봐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아이는 12시가 넘어가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수평을 잡으려면 여러분, 정면에서 한번 보실게요. 이 반장이 우선 편심에 폭을 잡기 위해 대충 이렇게 돌려놓은 편심입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수평이 전혀 안 맞죠. 뭐 맞을 수 있는, 딱 눈으로 봐도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왼쪽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면 오른쪽을 12시 방향 쪽으로 지금 돌려줘야겠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편심을 12시 방향으로 조금씩 돌려주면서 12cm의 간격을 맞춰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심과 편심의 폭은 12cm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재볼까요? 지금 12.5가 나오네요. 한 5mm가 더 이쪽으로, 이 아이를 이쪽으로 5mm를 더 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지금 12가 조금 안 나오네요. 조금 더 와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아이가 좀 너무 많이 돌아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 아이에다가 여러분, 테프론 테이프를 조금 더 감아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많이 돌아가고 있는 상태예요. 자, 풀기 전에 한번 한 바퀴를 돌려줘 볼까요? 아우, 이거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상태면은 누수가 될 확률이 큽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돌려줘 보고, 이 상태에서 각도를 잡으면 될 것 같은데, 좀 깊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 반장은 테프론 테이프를 35바퀴에서 45바퀴로 바꿔서 감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테프론 테이프가 많이 밀려있는 게 보이시죠? 이 상황에서 테프론 테이프를 더 감아줄게요. 여기다가 한 30바퀴 정도만 더 감아주면 될 것도 같습니다. 한번 30바퀴를 감아줘 보겠습니다. 자, 우선 30바퀴를 감아줬고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물길이 방해가 되지 않게 테프론 테이프를 정리를 해 주시고요. 자, 앞부분이 좀 많이 감겨 있어서 처음에 들어가는 그 시작점을 잡기가 쉽진 않을 것 같지만 한번 잘 체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들어갔고요, 여러분. 안 빠집니다. 자, 한 바퀴, 두 바퀴. 어우, 이제 많이 뻑뻑해지기 시작했어요. 자, 세 바퀴. 자, 이제 네 바퀴째에서 각도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네 바퀴째에서 여기서부터는 이 폭을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12cm를 천천히 돌려주면서, 자, 12.5가 나오네요. 자, 12.3 정도 나오네요. 자, 지금부터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수평 작업과 동시에 폭 작업을 같이 해줄 겁니다. 지금 눈으로 봐도 수평 안 맞아요. 자, 이 아이가 지금 높다는 게 보이죠? 자, 물방울 보이십니까, 여러분? 자, 이 물방울이 오른쪽이 지금 더 높게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 물방울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는 이 오른쪽이 높고 왼쪽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평자 물방울은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왼쪽이 높으면 이렇게 반대로 되겠죠. 지금 이 각도에서 여러분, 이 아이가 내려가야지만 이 아이가 더 낮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럴 땐 어떻게 하시냐? 과감하게 편심을 다시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테프론 테이프를 감고 이 각도가 오기 전부터 다시 각도 작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자, 네 바퀴 한 반쯤에 빠졌죠. 다시 테프론 테이프 작업을 해서 좀 전에 오는 각도가 오기 전부터 조심해서 각도와 폭을 잡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15바퀴가 아니라 20바퀴를 감아줬습니다. 자, 20바퀴를 감아서 그 각도가 됐을 때 조금 더 뻑뻑하게 누수가 되지 않게 체결될 수 있도록 편심에 테프론 테이프를 더 감아줬습니다. 이 안에 낀 테프론 테이프들 좀 제거해 주시고요. 자, 스무스하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아야 됩니다. 아, 걸렸습니다. 자, 한 바퀴, 두 바퀴. 벌써 뻑뻑해지네요. 자, 세 바퀴. 자, 네 바퀴째. 네 바퀴. 자, 다섯 바퀴째입니다. 이제 다섯 바퀴째로 들어가면 지금부터 각도를 잡아 주셔야겠죠. 자, 이건 누수 여기서는 웬만하면 안 되는 뻑뻑함입니다. 자, 눈으로 봐도 좀 더 올라와야겠죠. 지금부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자, 우선 폭을 다시 재주시고, 지금 12cm가 되려면 한 3mm 정도 더 와야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수평을 한번 재보겠습니다. 자, 수평이 지금 오히려 지금은 왼쪽이 조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왼쪽이 조금 더 올라와 있는 상태고, 자, 폭을 한번 재볼까요? 12cm에서 한 1mm, 2mm 정도 차이 나요. 이 왼쪽 부분을 좀 내려줄게요. 그러면 이제 수평도 맞고 폭도 맞게 됩니다. 진짜 미세하게 조정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자, 조금 지금 12cm에서 어긋났는데요. 자, 한번 수평을 잡아볼게요. 이 아이가 지금 정면을 안 바라보고 이쪽을 약간 이쪽으로 틀어져 있는 상태라 각도에 따라서 약간씩 지금 폭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자, 수평 작업은 거의 어느 정도 맞은 상태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자, 보이십니까? 이 수평자에서 이 물방울이
거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게 보이십니까? 자, 이 두 개의 편심도 저를 아주 잘 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아이는 기분 나쁘게 정면으로 째려보는데, 이 아이는 지금 살짝 왼쪽을 바라보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어요. 정면에서 보시면 약간 구멍의 위치가 다른 게 보이시죠? 자, 저는 이 상태로 이제 수전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수전을 설치하실 때는 아까 보셨던 이 두 개의 고무링, 이 두 개의 고무링은 여러분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이 수전에 달려있는 이 너트와 이 편심을 체결해 줄 때 누수를 방지해 주기 위해 이 고무 패킹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 고무 패킹은 여러분 이 수전의 너트 안에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수전을, 자, 이 수전을 연결하실 때는 여러분 한쪽을 깊이 이렇게 돌려서 너트 체결을 하시고, 그 다음 반대쪽 너트를 깊이 체결하시는 게 아니라 한쪽을 거의 똑같이 조여주시면서 체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너무 한쪽이 깊이 들어가면 한쪽을 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건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면 이 반장이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이 반장은 아주 살짝 왼쪽도 걸어놓은 상태고 오른쪽도 아주 살짝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부터 먼키 스패너로 조금씩 비슷하게 조여주면서 완전히 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른쪽은 아주 부드럽게 잘 돌아가는 상황인데 이 왼쪽은 부드럽게 잘 안 돌아가요. 편심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는 게 당연하겠죠. 수전 자체가 좀 틀어졌으니까요. 자, 지금 이 반장이 이 수전의 너트를 살살 조이는 이유가 각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너트가 혹시나 틀어진 각도 때문에 무리를 받아서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살살 조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너트를 조이실 때도 여러분 너무 많이 조이시면 이 부소 깨지거나 금이 가서 물이 셀 수가 있습니다. 폭을 잘 맞춰 주셨더라도 어느 정도 천천히 조심해서 조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왕은 아직 이 벽 쪽으로 안 붙여 줄게요. 왜냐? 계량기를 열어가지고 지금 이 부분, 이 너트 부분, 그리고 이 안쪽 편심이 체결된 부분, 이 두 군데에서 물이 새나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지금은 수압이 걸려있지는 않은 상태라 이쪽이든 이 안쪽에서든 물이 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자, 지금부터 계량기를 열어서 수압을 걸었을 때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량기는 다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계량기가 열리겠죠. 그리고 빠졌던 물만큼저 톱니바퀴, 파란색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게 보이셨죠? 자, 완전히 이렇게 열어주고요. 검침하시기 좋게 뚜껑을 열어 놓겠습니다. 자,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 뚜껑을 덮었습니다. 자, 여러분, 물이 지금 보실까요? 이 부분, 자, 깨끗하게 좀 닦아주고요. 자, 이 부분, 자, 그리고 이 안쪽 부분, 벽 안쪽, 물이 새는 흔적이 안 보이죠? 물론 누수는 수압이 걸려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자, 지금은 수압이 걸려 있는 상태인데 아직 누수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벽 안에서의 누수는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벽 안쪽의 누수는, 자, 벽 안쪽에 누수가 생기면 이쪽이 벽면을 통해서 물자국이 밴다거나 그러니까 차후에라도 여러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시골집이니까 이런 상황이지만 타일로 되어 있는 벽면 같은 경우는 조금 이 공간이 떠 있습니다. 타일 본드로 시공한 타일은 기본 벽과 타일의 공간이 별로 없지만 이 떠붙임 시공,
소위 떠바리 시공이라는 시공으로 타일을 붙인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 기본 벽과 타일 사이에 공간이 좀 존재합니다. 그런 경우 그 사이로 물이 새는 건 체크가 잘 안 되니까 그 부분 진짜 체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곳 같은 경우는 뭐 이 부속이 노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 좀 눈으로 확인하기는 쉬운 편입니다. 자, 이제 저는 이 벽 쪽에는 물이 안 새는 것 같은 이 왕을 다시 한번 이렇게 벽 쪽으로 붙여주겠습니다. 자, 왕을 돌리면 벽 쪽으로 이렇게 붙는 게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 부속이 나와 있는 만큼 왕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벽 밖으로 부속이 나와 있어서 왕이 완전히 벽 속으로 붙지 않아서 뭐 이쁘게 마감이 되진 않았지만 뭐 최대한 그래도 노출 부위를 줄여주기 위해 왕을 벽 쪽으로 붙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아이도 다 돌아갔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수전 세팅은 완성이 됐습니다. 자, 물 새는 것 없이. 자, 물을 한번 틀어볼까요? 물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자, 온수 쪽. 자, 온수 쪽이든 직수 쪽이든 지금 물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샤워기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전이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이쯤에 요 부분쯤에 샤워기를 설치하면 되겠죠. 자, 이 수전 윗부분에 어머님이 사용하시기에, 그리고 이 지금 보이시는 위쪽 선반이 하나가 보이는데요. 이 선반과 이 왼쪽 부분에 있는 것들이 방해가 되지 않게 최대한 사용하시기 편한 곳에다가 설치를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은 건 이 샤워기 헤드와 그리고 샤워기 호수 그리고 샤워기 헤드 거리, 이 세 가지만 부착을 하면 끝인데요. 어떤 걸 먼저 설치해도 상관은 없지만 가급적이면 샤워기 헤드가 설치될 곳에 이 샤워기 헤드 거리를 먼저 설치를 해주면 편하시겠죠. 이 반장은 위치를 한번 잡아보고 이 샤워기 헤드 거리를 먼저 벽에다 부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샤워기 헤드 거리를 부착을 하려면 당연히 벽에 타공을 해야겠죠. 타공을 하고 칼블럭을 심어야 강하게 이 샤워기 헤드 거리가 부착이 됩니다. 샤워기 헤드 거리를 부착하기 위한 벽 타공과 칼블럭 작업을 시작해 보시죠. 자, 샤워기 헤드 거리를 설치함에 앞서 이 아이가 부착될 위치에 이렇게 사인펜으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샤워기 헤드 거리를 봤더니 위에도 수평을 재기가 애매해요. 라운드가 져 있거든요. 이 옆으로도 수평을 재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점을 하나 찍어주고 수평자를 대서 이 밑에 점을 찍어주고, 이 간격은 당연히 확인을 하고 점을 찍어줘야겠죠. 그런 방법으로 이 수직을 정확히 잡아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했어요. 이 반장은 요 위치로 할게요. 어이씨, 안 찍혀요, 안 찍혀. 자, 지금 여기다가 타공점을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타공점을 토대로 수직을 잡아줄 거예요. 자, 라운드 져 있는 이 아이로는 수직 수평을 잡기가 힘드니까, 자, 이 수평자를 이용해서 처음에 타공점을 마킹한 이곳에다가 이렇게 대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물방울이 보이죠? 이 물방울을 토대로 수직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수직이 맞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대충 요쯤 되겠네요. 요쯤. 그리고 이 반장이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하는 이유는 샤워기 헤드 거리에 지금 타공점 폭을 안 쟀어요. 그걸 재고 나서 이 길게 표시된 곳에다가 십자가로 타공점을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공점은 잡혔습니다. 자,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타공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반장이 오늘 타공을 하기 위해 준비한 공구는 많이들 쓰시는 무선 해머드릴이 아닌 무선 로타리 해머드릴을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유는 뭐 이거를 쓰나 해머드릴을 쓰나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게 좀 무겁고 힘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반장이 오늘 해머드릴을 안 가져왔네요. 자, 이 로터리 해머드릴을 가지고 타공을 해줄 건데요. 자, 중요한 거 여러분 보시죠. 이렇게 세 개의 모양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망치 그림이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망치와 이 스크류 모양의 그림이 같이 있는 거, 그리고 이 스크류 모양만 돼 있는 이게 보이시죠? 해머드릴은 여러분 이 망치 그림이 있어야 해머드릴인 겁니다. 망치 그림이 없는 건 이 해머 기능, 한마디로 타격을 해서 들어가는 기능이 없어요. 자, 해머드릴이든 이 로터리 해머드릴들은 쓸 때는 이런 벽면에 타일이 붙어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
처음에는 타일을 뚫을 때까지는 여러분 이 스크류 모양이 되어 있는 이 아이를 가지고 타일까지는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머 모양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꾸면 타격을 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타일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양이 아니라 타일을 먼저 뚫으실 때는 타일까지는 이 모드로 타격이 없는 모드로 뚫어주시고 그 다음 타일을 뚫고 이런 벽면이 나왔을 때 그때 이 모드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모드는 여러분 해머드릴에는 보통 없는 기능입니다. 이 로터리 해머드릴에 있는 기능인데 돌아가지 않고 여러분 깨는 역할을 하는 그런 모드입니다. 뭐 저는 이걸로 간단하게 수도 작업을 하거나 보수 작업을 할 때 깨기 위해서 이 아이를 들고 다니는데요. 이 세 가지 뭐 피스를 조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칼블럭을 받기 위한 타공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뭔가 깰 때 쓰는 이 모드까지 있는 이 아이를 범용으로 편하게 하나만 갖고 다니는 편입니다. 저는 타일이 없는 벽면이기 때문에 타격이 추가된 이 모드로 타공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타공을 해보니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될 한 가지 꿀팁이 더 있네요. 자, 여러분 칼블럭을 박으실 때 이 칼블럭이 들어갈 만큼 그리고 준비한 피스가 들어갈 만큼만 타공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비트만 봤을 때는 이 깊이를 가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참고로 6mm 로터리 해머용 콘크리트 비트입니다. 그리고 6mm 칼블럭입니다. 자, 이 아이를 이렇게 대줘 보세요. 그리고 이 깊이에다가 이 들어갈 깊이만큼 최종적으로는 칼블럭이 들어갈 깊이가 아닌 피스의 깊이만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 들어갈 깊이만큼 비트에 체크를 해줍니다. 자, 이 반장은 이 절연 테이프를 좀 준비했습니다. 절연 테이프가 눈앞에 보이네요. 이 뭐 절연 테이프든 종이 테이프든 표시를 할 수 있는 건 어떤 거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들어갈 깊이만큼의 테이프를 감아 주시면 이 마킹되어 있는 자리가 보이기 때문에 들어갈 깊이만큼 타공하기가 쉽겠죠. 자, 두 번째 구멍은 이거에 맞게 타공을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타공은 끝났고요. 이제 칼블럭을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제가 설치한 제품에 들어있는 칼블럭은 6mm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한 6.5mm가 돼 보이는데 한번 이 제품에 속해 있는 이 칼블럭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이 틀리지가 않네요. 좀 두껍네요, 여러분. 한 6.5mm 정도 돼 보이는데요, 이 반장의 눈엔. 이 아이는 6.5mm로 뚫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제품을 설치하실 때는 비트를 6mm를 쓰신다면 이 아이를 좀 돌려주십시오. 똑같이 한번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이 반장도 이 칼블럭을 심을 수 있게 이 타공 구멍을 조금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멍을 넓히실 때는 너무 넓어지면 여러분 칼블럭이 헐거질 수 있겠죠. 그 점 유의해서 넓혀주십시오. 자, 한번 들어가나 볼까요? 좀 뻑뻑하긴 한데 지금 망치가 좀 멀리 있어서 몽키 스패너로 박아주겠습니다. 안 들어가요, 여러분. 6mm 비트로 타공을 했더니 이 칼블럭이 잘 안 들어갑니다. 구멍을 점점 넓혀가다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멍이 점점 넓어져서. 물론 그런 경우에 또 이 칼블럭을 넣을 때 타일을 하나 넣는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멍의 간격을 맞춰줄 수 있지만 여러가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습니다. 구멍 안쪽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피스가 세게 칼블럭과 맞물리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 반장은 편하게 6mm 칼블럭으로 시공을 해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비트를 6mm 말고 6.5mm를 쓰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이 반장이 가져온 이 6mm 칼블럭을 아주 잘 들어가죠. 자, 살짝 이렇게 벽면과 일치하게 넣어줬고요. 그 다음 피스는 제품에 동봉되어 있는 이 두 개의 피스를 이용해 주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제품 안에다가 피스를 하나 우선 넣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뭐 십자 드라이버든 임팩트 드라이버든 이렇게 해서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구멍을 맞춰서 하나를 넣어 주십시오. 너무 하나를 여러분 세게 조이지 마세요.
이렇게 살짝 돌아가게 조여주신 다음에 밑에 타공된 구멍을 눈으로 보시고 이 안에다가 하나를 더 이렇게 넣어 주십시오. 자, 이 상태에서 한쪽씩 강하게 자 체결을 해주십니다. 아주 단단하게 체결이 잘 됐죠 여러분. 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우선 샤워기 헤드거리가 위치할 곳에 샤워기 헤드거리를 잘 부착을 해줬으니 이제는 샤워기 줄과 샤워기 헤드만 연결해주면 벽붙이형 샤워 겸용 수전은 설치가 완료됩니다. 자, 이 반장이 지금 이 샤워기 호스를 봉지에서 빼내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놓치고 지금 이 헤드거리를 달았습니다. 뭐냐? 이 길이를 벗어나는 곳에 이 아이가 설치가 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늦었지만 한번 대충 재보면 물론 맞겠지만 이 부분 먼저 당연히 체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반장에 놓치고 한 겁니다. 물론 보편적으로 수전에서 샤워기 헤드거리까지가 이 아이의 길이를 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실 벽에 혹은 욕실 벽에 혹은 이런 물부엌 벽에다가 구멍을 송송송 뚫어놓는 거 보기 싫습니다. 이왕이면 반드시 이 반장처럼 먼저 설치하지 마시고 이 샤워기 호수의 길이 체크하시고 그 길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곳에 샤워기 헤드거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샤워기 헤드를 이 호수에다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실게요. 이 샤워기 호수를 보면 지금 이 앞부분이 두 개가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렇게 너트가 부착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샤워기 헤드를 설치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제품 처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마개가 되어 있네요. 플라스틱 마개를 해체해주고 이 샤워기 호스를 자세히 보시면 고무 패킹이 하나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 패킹은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수전과 연결되는 호수 이 너트 부분에 이 안쪽에 들어가서 수전과 체결이 되는 겁니다. 이 고무 패킹 잘 챙겨 놓으시고요. 접시 모양으로 앞쪽이 벌어져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 샤워기 헤드를 설치를 해주는데요. 여기에는 고무 패킹이나 다른 건 부착이 되지 않습니다. 보통 이 샤워기 헤드 윗부분에 이렇게 고무 링이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누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자, 꽉 손으로만 돌려주셔도 물이 보통 안 셉니다. 물 새면 조금 더 세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힘이 좀 약하신 분들은 공구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지만 굉장히 이 부분 약합니다. 상처도 잘 나고 공구를 이용하신다면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조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샤워기 헤드를 걸어주고요. 아주 좋습니다. 샤워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이 샤워기 헤드에는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앞으로 살짝 더 나오는 구멍과 뒤로 살짝 물러나는 구멍. 뒤에 있는 구멍에다가 샤워기 헤드를 거치하면 각도가 약간 이렇게 벽 쪽으로 붙고 앞쪽에다 걸어주면 살짝 앞으로 이렇게 나오는 두 개의 구멍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이죠. 이 너트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수전에다 연결해주면 진짜로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부분 보이시죠? 이 수전의 밑에 부분을 보시면 물이 나오는 구멍 이 뒤쪽으로 샤워기 호스를 걸 수 있는 이 구멍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보셨던 이 너트 부분에 고무 패킹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돌아가는 느낌을 받으시고 너트를 손으로 적당히 돌려주십니다. 그리고 몽키 스패너로 살짝만 조여주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몽키 스패너로 살짝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몽키 스패너로 조이실 때 여러분 너무 세게 조이면 이 너트 잘 망가집니다. 잘 깨지고 잘 크랙이 나는 제품입니다. 이 정도 어느 정도 빡빡하게 돌아갔다면 그때 멈춰주세요. 그리고 물을 틀었을 때 이 부분에서 누수가 있나 없나 확인하시고 누수가 있다면 조금씩 더 세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설치가 완료된 벽붙이형 샤워 겸용 수전의 모습입니다.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설치가 이 반장 눈엔 잘 돼 보이는데요. 자, 문제의 그 삐뚤어졌던 편심 수전 눈으로 봤을 때는 크게 이제 티는 안 나죠.
아주 자세히 보지 않고서는 티가 안 납니다, 여러분. 최대한 이 반장이 이 삐뚤어짐 없이 수전이 설치될 수 있게 신경을 써 봤는데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삐뚤어지거나 하자가 있어 보이진 않게 설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샤워기에서도 물이 잘 나오나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선 여러분 이 부분에 누수가 안 돼요. 왜냐면 수전이 잠겨 있지 않습니까?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이쪽으로 물이 안 나옵니다. 이 부분에 누수가 되나 안 되나를 테스트 하시려면 우선 샤워기를 틀어 주셔야 돼요. 샤워기를 틀고 나서 샤워기 헤드에서만 온전히 물이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서 물이 나온다면 이 아이 더 세게 조여 주셔야겠죠. 자, 한번 샤워기를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지금은 처음 온 상태에서는 이렇게 물이 이 수전에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자, 어떻게 나오나 볼까요? 올려주면 되네요. 올려주니까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빨이 좋은 건지 샤워기 헤드가 뭐 성능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물이 아주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샤워기 헤드에서 물이 나올 때 이 밑부분을 보십시오. 이 밑부분에서 물이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면 이 부분의 누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누수 되는 곳 없이, 자, 좀 흔들어 봐도 누수 되는 곳 없이 아주 잘 설치가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리콘 처리하러 욕조와 싱크대로 가시죠.